나는 독일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클라우디아 슈타인 교수다. 평생을 유럽 중심의 역사 연구에 몰두했지만 최근 몇 년간 아시아의 역동적인 변화를 보며 관심이 옮겨갔다. 특히 한국과 중국이 두 나라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5년 하빈 동계 아시안게임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중국이 개최하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라 흥미롭군. 나는 이 기회를 활용해 직접 중국과 한국의 차이를 경험해보기로 했다. 중국의 경제력과 기반 시설, 그리고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비교할 수 있는 완벽한 현장이었다. 비행기가 하빈 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첫인상이 강렬했다. 공항은 크고 웅장했지만 혼잡했다.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고 몰려들었고 직원들은 무표정하게 서류를 검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어서 가라 라는 중국어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반면 한국 선수단과 관광객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 있었고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처럼 보였다. 공항을 빠져나와 중국 측 안내원과 만나자 그는 나를 VIP 전용 차량으로 안내했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입니다. 우리는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죠.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하빈의 도시는 거대했지만 스모그가 자욱했고 건물들은 웅장하면서도 기괴한 느낌을 줬다. 하지만 내가 진짜 놀란 것은 호텔이었다. 겉은 화려했지만 내부는 관리가 안 된 듯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았고 화장실에서는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이게 정말 경제 대국의 모습인가? 의문이 들었다. 반면 같은 호텔에 묵고 있던 한국 선수단과 기자들은 불편함 속에서도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며 품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빈의 첫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중국은 강대국이었다. 하지만 정말 존경받는 강대국일까? 그에 비해 작은 나라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강한 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내 눈앞에 펼쳐진 장면들은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듯했다. 그날 밤 나는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한국 기자 2명과 마주쳤다.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역사 교수로서 그들의 견해가 궁금해졌다. 실례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온 역사 교수입니다. 한국 기자분들이신가요? 기자들은 반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국에서 왔습니다. 혹시 동계아시안게임 취재를 하러 오셨나요? 아니요, 저는 연구차 왔어요. 한국과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 직접 보고 싶어서요. 내가 솔직하게 말하자 기자들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한 기자가 말했다. 좋은 주제네요. 중국은 경제적으로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국제적인 이미지 면에서는 논란이 많죠. 이번 대회에서도 준비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어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내가 묻자 그는 휴대폰을 꺼내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여기 보세요. 개막식 전에 선수촌에서 전력이 끊기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일부 나라 선수들이 배식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이고요. 반면 한국은 선수단 자체적으로 비상식량을 준비해 큰 문제가 없었죠. 경험에서 나온 대비책이랄까요? 나는 흥미로웠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조직력과 위기 대응 능력이 뛰어났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화적인 세련됨과 배려가 느껴졌다. 그렇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력 때문이 아니겠군요. 내가 중얼거리자 다른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한국이 가진 건 단순한 경제력이 아니라 소프트 파워죠. BTS 같은 K-POP, K-드라마, 그리고 스포츠에서의 활약까지 이런 것들이 한국을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었어요. 경제력만으로는 신뢰를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순간 나는 문득 떠올랐다. 중국은 돈이 많지만 한국은 존경받는다. 그렇다면 진정한 강대국이란 무엇일까?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신뢰받는가? 그날 밤 나는 호텔 창밖을 바라보며 더 깊이 고민에 빠졌다. 내일은 본격적으로 경기를 관람하며 한국과 중국의 차이를 직접 경험할 것이다. 과연 어떤 모습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기자들과 대화를 나눈 뒤 호텔 로비를 둘러보며 조금 더 머물기로 했다. 중국의 웅장한 시설과 대비되는 작은 불편함들이 자꾸 눈에 들어왔다. 직원들은 손님을 대할 때 무뚝뚝했고 몇몇 손님들이 항의하는 모습도 보였다. 죄송합니다. 방이 너무 춥습니다. 난방이 안 되는데 해결해 줄 수 있나요? 한 외국인 투숙객이 호텔 직원에게 말했다.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다. 기다려보세요. 지금 바빠요. 그 순간 로비 한쪽에서 한국어가 들려왔다. 나는 무심코 돌아보았고 한국 선수단 관계자가
호텔 측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목격했다. 죄송하지만 다른 나라 선수들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난방이 원활하지 않다면 추가 조치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태도는 단호하면서도 예의가 있었다. 호텔 직원은 처음에는 귀찮아하는 듯 했지만 차분하게 설명하는 그의 태도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나는 감탄했다. 같은 상황에서도 대응하는 방식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 강대국의 힘이란 단순한 경제력이나 크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와 문화에서 나오는 것 아닐까? 다음 날 나는 드디어 하빈 동계 아시안 게임 개막식을 보러 갔다. 거대한 경기장과 화려한 퍼포먼스는 인상적이었지만 곳곳에서 작은 혼란이 감지되었다. 입장줄이 엉켜있고 안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자원봉사자들은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혼란 속에서도 한국 응원단은 질서 정연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조용히 줄을 맞추고 쓰레기를 직접 치우며 주위 사람들에게도 자리를 양보했다. 반면 일부 중국 관중들은 큰 소리로 떠들거나 줄을 무시하고 앞으로 새치기를 하기도 했다. 나는 점점 확신이 들었다. 강대국이란 단순히 경제력이 아니라 국민의 태도와 문화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 아닐까? 곧 한국 선수들의 경기가 시작될 것이었다. 나는 그들의 경기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하며 자리로 향했다. 경기장에 들어서자 거대한 스크린에 하빈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식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수만 명의 관중이 환호하는 가운데 중국 선수단이 웅장한 음악과 함께 입장했다. 그들은 정돈된 행진을 했지만 어딘가 기계적이었다. 거대한 국가가 만들어낸 조직력이랄까. 그 후 한국 선수단이 등장하자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선수들은 활기차고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고 일부는 손을 흔들며 관중들과 소통했다. 주변의 한국 응원단도 열정적으로 깃발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응원에는 질서와 배려가 있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같은 스포츠 이벤트를 즐기면서도 중국 관중들과 한국 관중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랐다. 1점 중국 관중석 웅장하지만 삭막한 분위기. 중국의 관중석은 붉은 깃발과 대형 응원 도구들로 가득했다. 그러나 응원 방식이 일방적이었다. 중국을 연호하며 자국 선수들에게만 환호를 보냈다. 반면 상대팀이 실수하면 웃거나 조롱하는 모습도 보였다. 몇몇 중국인들이 내 옆자리에 앉았다. 그들은 나를 힐끗 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당신도 중국을 응원하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긴 중국이니까요. 나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다. 이런 태도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강대국의 모습일까? 2점. 한국 관중석 열정적이지만 품격 있는 응원. 반면 한국 응원단은 상대 선수들에게도 박수를 보냈다. 심지어 중국 선수가 멋진 플레이를 하면 오! 감탄하며 환호를 보내기도 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한국 팬들은 왜 상대 선수에게도 박수를 보내죠? 나는 근처에 있던 한국 응원단에게 물었다. 한 중년의 남성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스포츠는 경쟁이지만 존중이 있어야 하죠. 좋은 경기를 보여준다면 누구든 응원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진정한 강대국은 크기나 경제력이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에서 결정된다. 경제력, 신뢰, 강대국의 조건. 나는 이 경험을 독일에서 연구하던 로마 제국과 신성 로마 제국의 차이와 비교해보았다. 로마 제국은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했지만 결국 내부 붕괴로 사라졌다. 반면 신성 로마 제국은 문화와 철학으로 유럽을 지배했다. 중국은 현대판 로마 제국인가? 한국은 신성 로마 제국인가? 나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의 영향력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니라 문화적 성숙과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때 경기가 시작되었고 한국 선수들이 빙상 위에 등장했다. 그들의 모습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한국이 왜 세계에서 주목받는지 점점 더 명확히 깨닫기 시작했다. 한국 선수들의 경기는 시작부터 인상적이었다. 빙상 위에서 펼쳐지는 날렵한 움직임,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전략적인 플레이. 나는 그들의 실력뿐만 아니라 태도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걸 느꼈다. 그날 경기 중 가장 기대했던 종목은 쇼트트랙이었다. 쇼트트랙은 한국이 전통적으로 강한 종목이었고 중국과의 경쟁이 늘 치열했기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1점 석연찮은 판정 오해가 시작되다 경기가 막바지로 치닫던 순간 한국 선수가 중국 선수와 몸싸움을 벌이며 결승선을 통과했다. 나는 느꼈다. 접전이었지만 한국이 우세했다. 하지만 몇 초 뒤 심판이 내린 판정은
한국 선수 실격이었다. 순간 경기장이 술렁였다. 한국 관중들은 놀랐지만 여전히 조용히 판정을 지켜보았다. 반면 중국 관중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때 내 옆에 있던 중국 관중이 나를 보며 웃으며 말했다. 봤어요? 한국은 반칙을 해서라도 이기려는 나라예요. 나는 순간 당황했다. 내가 그동안 봐왔던 한국의 질서정연한 모습과 너무 다른 평가였다. 혹시 내가 한국에 대해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고 있었던 걸까? 나는 한국 기자들에게 물었다. 이 판정 공정한 건가요? 그들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한 기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솔직히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한국이 강한 종목에서는 종종 애매한 판정이 나오곤 해요. 나는 더 혼란스러웠다. 혹시 한국도 국제 스포츠에서 완벽한 존재가 아닌 걸까? 이점 한국의 반응 진정한 품격을 보다. 하지만 다음 순간 한국 선수의 반응이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심판 판정에 항의하지 않고 담담한 표정으로 결과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쉬운 판정이지만 저는 다음 경기에서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중국 선수들의 반응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 선수들은 경기 후 관중석으로 가서 환호를 유도했고 일부는 SNS에 한국을 이겼다라는 메시지를 올리며 조롱 섞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한국 선수는 조용히 연습장으로 돌아갔다. 심지어 중국 관중들 사이에서 한국 팬들이 조롱받아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그들은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고 떠났다. 나는 깨달았다. 강대국의 진정한 힘은 승패에 흔들리지 않는 품격과 태도에서 나온다. 3.5회가 풀리고 확신이 들다. 그날 저녁 나는 한국 기자들과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오늘 한국에 대해 조금 실망할 뻔했어요. 내가 말했다. 그러자 한 기자가 웃으며 답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보여주고 싶은 건 결과보다 과정이에요. 한국은 항상 공정한 경쟁을 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기는 나라가 아니라 신뢰받는 나라가 되고 싶어요. 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점 더 이해할 수 있었다. 한국은 단순히 강한 나라가 아니라 품격 있는 나라가 되고자 했다. 그렇다면 진정한 강대국은 무엇일까? 단순히 경제력이 큰 나라일까?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신뢰받고 존중받는 나라일까? 나는 이제 점점 답을 알 것 같았다. 경기가 끝난 후 나는 선수단 대기실 근처에서 한국 선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직접 보고 싶었다. 혹시 그들은 속으로는 억울해하며 분노하고 있을까? 한국 선수들이 대기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한 중국 기자가 한국 선수에게 다가가 돌발 질문을 던졌다. 오늘 경기에서 실격당한 기분이 어떻습니까? 심판이 중국 편을 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나는 긴장했다. 한국 선수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이는 중국 매체를 통해 크게 왜곡될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한국 선수는 짧게 웃으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판정은 심판이 결정하는 것이죠. 저는 선수로서 제 기량을 보여주는 것만 생각합니다. 다음 경기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었다. 1점 중국 SNS에서 퍼지는 왜곡된 이야기. 하지만 몇 시간 뒤 나는 중국 SNS를 확인하고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 어떤 중국 네티즌이 한국 선수 경기 후 중국 심판에게 불만 표출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고 그 댓글창에는 한국은 항상 변명만 한다. 역시 스포츠맨십이 없다. 같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분명 현장에서 한국 선수의 반응을 직접 봤기 때문에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는 이미 한국이 억지를 부린다는 프레임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다시 한번 고민에 빠졌다. 강대국이란 단순히 경기에서 이기는 나라가 아니라 진실이 왜곡되지 않고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닐까? 이점 한국 팬들의 반응 감정을 넘어선 품격. 그 와중에도 한국 팬들의 반응은 놀라웠다. 몇몇 해외 언론에서 한국 선수단 판정에 아쉬움을 표했지만 승복이라는 기사를 내자 한국 팬들은 판정에 대해 논란을 제기하기보다는 선수들을 격려하는 댓글을 달았다. 판정이 아쉽지만 우리 선수들은 정말 잘 싸웠어요. 억울해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게 진정한 승자입니다. 반면 중국 SNS에서는 중국이 다시 한번 한국을 이겼다. 한국 선수들은 이제 핑계를 대지 마라. 같은 글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다. 나는 이 차이를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다. 강대국의 힘은 단순히 경제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존경에서 나온다. 3점 한국과 중국 무엇이 다를까? 그날 밤
나는 다시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연구, 노트를 정리했다. 중국은 강했다. 그러나 그것은 거대한 경제력과 조직력에서 나오는 힘이었다. 한국은 다르게 강했다. 그것은 사람들의 태도와 신뢰에서 나오는 힘이었다. 나는 문득 로마 제국의 역사를 떠올렸다.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졌지만 내부적인 신뢰와 존경을 잃으면서 무너졌다. 반면 유럽에서 문화적 철학적 기반을 세운 나라들은 시대를 초월해 존경받았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진정한 강대국은? 나는 이 질문의 답을 점점 더 명확히 알 것 같았다. 아시안 게임이 끝나갈 무렵 나는 타빈 시내를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한국과 중국의 차이를 더 깊이 체험하고 싶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한국 관광객이 중국 현지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을 목격했다. 1점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충돌. 한 한국인 부부가 유명한 기념품 가게에서 물건을 사려 했는데 점원이 원래 가격보다 2배를 요구했다. 이거 원래 50위안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왜 100위안이에요? 점원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대답했다. 여기는 중국이야. 외국인은 더 내야 해. 나는 한국 관광객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유심히 지켜보았다. 혹시 격렬한 말다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하지만 그들은 화를 내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고 조용히 가게를 나와 말했다. 괜히 감정 소모할 필요 없어. 그냥 다른 가게 가자. 나는 또 한 번 놀랐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감정을 조절하는 태도,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품위를 유지하려는 노력. 이와 대조적으로 같은 거리에서 중국 손님과 점원이 큰 소리로 다투는 장면도 볼 수 있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점.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가진 힘.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강대국의 진정한 힘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것에서 나온다. 중국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존재였지만 외국인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반면 한국은 경제적으로 중국보다 작지만 문화적 영향력과 국민들의 태도를 통해 강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었다. BTS, K-드라마, 삼성, 현대, 그리고 스포츠에서의 활약, 이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구축했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을 존중하게 만들었다. 3점. 하빈을 떠나며 한국이 보여준 것. 하빈을 떠나는 날 나는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한국과 중국의 차이를 다시 한번 느꼈다. 출국 심사대에서 줄을 선 한국 관광객들은 조용하고 정돈된 모습이었고 반면 일부 중국 관광객들은 새치기를 하거나 직원에게 큰 소리로 따지고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진정한 강대국이란 무엇인가? 그 답은 이제 확실했다. 강대국은 단순한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신뢰받고 존경받는 나라다. 나는 독일로 돌아가서 이 경험을 학생들에게 꼭 들려줄 생각이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해 그들이 어떻게 세계에서 더 성장해 나가는지를 직접 보고 싶었다.